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친절하고 디테일한 남자 정영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23학년도 이제 지구과학 1 문제 풀어볼 거고요. 자, 일단은 1번부터 차근차근 풀 텐데 어려운 문제들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조금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적인 것들은. 자, 첫 번째 1번 갑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에서는 그림가는 1850년부터 2019년 동안의 전 지구와 아시아의 기온의 편차. 이때 편차라고 하는 거는 보다시피 기준값이 있습니다. 기준값이 1850년부터 1900년의 평균 기온, 요걸 기준으로 관측값이 어땠니?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여기 있는 가의 A기간 동안에 CO2 농도 변화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일단은 자료 해석이고요. 첫 번째 기억봅니다. 가 기간 동안의 기온의 평균 상승률을 묻고 있고, 보다시피 평균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편차 값이 지금 플러스인 거는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올라간 상황인데, 자, 둘 중에서 요게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전 지구. 그럼 누가 더 많이 상승했습니까? 평균적으로. 평균 값은 대체로 이렇게 이어보시면 직선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길기 큰 거. 그러니 아시아. 기억 못했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CO2 농도인데 연변화를 봤습니다. 연변화. 여기 보니까 점선이 하와이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체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 경향이 크게 연변화가 생기죠. 하지만 남극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연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니은 맞았고요. 자, 디귿. A기간 동안의 전 지구의 기온 보다시피 대체로 올라가고 있고, CO2 농도 보다시피 대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연변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풀른 구조론.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판, 해양판이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밀도가 커지는데 대륙판을 만났습니다. 이제 섭입해 들어가겠죠? 여기 일본 해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자, 섭입한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 일단 머무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물질이 오니까 쌓여가고 밀도가 충분히 커지면 가라앉게 됩니다. 차가운 플룸. 자, 차가운 플룸이 있으면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뜨거운 플룸이다 그랬죠? 뜨거운 플룸은 외과 멘틀의 경계에서 멘틀 물질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마그마가 생기는 지점이 있으면 이건 열점이고요. 마그마가 뻥뻥 터져서 섬 생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아프리카. 그 다음 여기는 대서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A에는 섭입한 해양판. A는 섭입한 해양판이 만드는 거죠. 됐죠? 차가운 플룸. 기억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B. 뜨거운 플룸의 상승류가 있는 곳에서 마그마가 생기는 지점. 열점 생깁니다. 열점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 뻥뻥 터지면서 하와이 같은 화산 섬들이 생겨요. 그러니 거기 있는 거 니은 말했습니다. 자, 디귿. 기억을 형성한 열점은 어때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 기억나시죠?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 마그마가 뻥뻥 터지는데 이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와이처럼 섬들이 나열된다고요. 보셨죠?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자, 다음 봅니다. 자, 다음은 어느 하나의 은하를 본 거고요. 됐죠? 가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나는 전파.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자, 보다시피 어떻게 보여요? 나선팔이 없죠? 타원 은하. 되죠? 타원 은하.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기억 옳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물질의 흐름. Z. 말단부에 로브가 있죠. 됐죠? 자, 니은 보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타원 은하는 성간물질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별들을 보면은 늙은 별들, 그리고 온도가 낮은 붉은 별들,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 거기 있는 거 니은 말했습니다. 분광형이 A0인 별은 하얀색 별이죠. 그죠? 표면 온도가 10,000K인 별. 이것보다는 대체로 온도가 낮은 별들이에요. 그러니 거기 있는 거 니은 맞았고요. 디귿. 자, 기억은 물질의 흐름입니다. 이때 이 물질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전파로도 관측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 눈, 가시광선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자기파를 가지고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죠. 그럼 얘는 보통 물질. 됐죠? 암흑물질은 전자기파로 관측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다음 봅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퇴적암이 되는 그 과정은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짐작용, 교결작용. 자, 실험 보니까 이렇게 한대요. 일단 시작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원통에다가요. 입자 크기가 2mm 정도인 퇴적물을 250ml 일단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또 250을 담아요. 됐죠? 자, 이때 물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250이 퇴적물인데 250 물을 담아도 요 사이사이 공간에 물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250보다는 작습니다. 당연하죠. 물의 일부가 요 공간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여기 높이는 25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통이 있는데 퇴적물을 이렇게 입자가 2mm인 퇴적물을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250이래요. 자, 여기다 물을 250 부었습니다. 이때 물이 여기서 250까지 오는 게 아니고 이 빈 공간을 채우고 남은 애가 요만큼 떠 있겠죠. 위에 올라가 있겠죠. 물은 안쪽에 물을 여기 공간을 채우고 나서 요만큼만 나오는 겁니다. 이때 실험에서는 요거를 끄집어낸대요. 요만큼을 끄집어낸대요. 나에서 요 퇴적물의 높이하고 물의 높이가 같아지게끔 요만큼 위에는 물을 덜어내는 겁니다. 이때 덜어내는 게 얼마? 100ml. 내가 250을 물을 부었는데 요만큼만 끄집어냈대요. 나머지 150은 어디 있어야 돼요? 요 사이사이 들어갔겠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옳지 않습니다. 됐죠? 요만큼.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실험을 이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원형판 하나를 올려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알갱이들이 눌리겠죠? 눌립니다. 그러면서 요 사이 공간이 어때요? 그 부피가 작아지겠죠? 됐죠? 그러면 일부 물이 요 그림 기준으로 지금 첫 번째 과정은 뭐였냐면 첫 번째 과정은 퇴적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 위에 있는 물을 덜어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상태예요. 퇴적물과 물이 여기까지 있는 거. 근데 이제를 이렇게 눌러요.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퇴적물이 눌리는 작용, 다짐 작용을 받으면서 이제 얘가 이렇게 여기 퇴적물의 윗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다져지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또 물이 드러나겠네요. 이걸 또 끄집어냅니다. 그게 처음에는 요만큼. 자, 하나 더 올립니다. 그럼 더 눌리겠죠? 더 다져집니다. 그리고 또 위에 물이 드러나겠죠? 그때가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결국 다짐작용을 받는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기억. 다짐작용은 기억에 해당하죠. 말했습니다. 또한, 디귿 볼게요. 원형판의 개수가 증가하면 계속 더 누르죠. 더 누릅니다. 더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알갱이의 빽빽한 정도는 커집니다. 그쵸? 자, 그 내용. 원형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단위 부피당 퇴적물 입자의 개수는 얘네가 더 빽빽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 있는 거 디귿 말했습니다. 정답은 3번의 기억 디귿.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예요. 요거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봅니다. 다음 문제. 표는 주계열성 A와 B의 질량.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의 공정궤도 반지름, 생명 가능 지대 폭. 이때 주계열성 중에서는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 광도가 크고요. 광도가 더 큰 주계열성일수록 생명 가능 지대 위치가 별에서 멀어집니다. 폭은 넓어져요. 됐죠? 그럼 일단은 폭, 여기가 더 넓을 거고 여기가 더 좁겠죠. 또한 광도가 큰 별 주변에서의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요 행성하고요. 광도가 작은 별 주변에서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요 행성을 비교했을 때 공정궤도 반지름은 얘가 더 커요. 그죠? 큽니다. 작아요. 그럼 볼게요. 광도는 A가 B보다 큽니다. 맞았고요. 기억은 니은보다 큽니다. 맞았고요. 디귿은 니을보다 큽니다. 맞았죠?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자, 이제 또 다음 갑니다. 자, 6번 문제.
자, 그림판은 해양판이 섭입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양판이 섭입되고 있대요. 자, 그리고 A, B, C는 각각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과 분출되는 지역 중 하나래요. 자,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양판. 여기는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요게 대륙판. 그럼 이 아래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멘틀, 연약권이겠죠? 됐죠? 자, 이때 섭입해 들어가는 해양판 안에는 해양 지각도 포함되어 있고 이 위에 해저 퇴적물도 있겠죠. 이때 이렇게 섭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해저 퇴적물과 해양 지각 속의 함수 강물은 결국 이 연약권에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물. 그럼 이제 여기 연약권에 있는 물질의 용융점이 떨어지면서 여기 있는 연약권, 간단히 멘틀 물질의 부은 용융 발생하면서 결국 뭐가 생겨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그렇죠?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자, 이때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스물스물 올라온 다음에 얘가 지금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했을 때 이 현무암질 마그마 때문에 대륙지각 아래쪽에 녹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게 이게 유문암질 마그마. 대륙지각이 녹으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얘 두 개가 혼합되어 올라온다면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혼합으로 결국 뭐가 생겨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화산 활동으로 이렇게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이고요. 자, 첫 번째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기억 A는 지금 화산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암석이 생기나요? 암석은 화산암, 화성암 중에 화산암. 왜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이 아니고 지표 부근 또는 지표에서 식었죠. 그럼 얘는 화성암 중에 화산암. 그럼 얘는 조직이 세립질 조직. 이렇게 옳지 않습니다. 조립질 조직은 심성암에서 보이는 거예요. 자, 니은 봅니다. B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죠. 됐죠? 생성될 수 있습니다. 자, C에서는 멘틀 물질의 용융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정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7번이고요. 자, 그림가는 어느 날 18시 여기에 지상 일기도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8시에 이렇게 태풍이 있었고 결국 이렇게 이동해 갔대요. 여기서 소멸.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시기에 태풍에서 발생한 강수량의 분포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풍에서 비가 어떻게 왔는지 강수량. 일단 여기 강수량이 많은 영역 보이시죠? 여기는 별로 없네요. 자, 이 그림에서 태풍의 눈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여기 겹쳐 그리면 아마도 이쯤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이쯤 어딘가. 제주도가 있고 그 아래쪽이니까 여기 아래쪽이니까 이쯤 어딘가 있나 봐요. 태풍의 눈이. 자,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풍속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클까요? 풍속. A하고 B가 있습니다. 어디가 바람이 빨라요? 풍속은 일단은 등압선의 간격이 좁은 데서 바람이 빨라요. 등압선의 간격이 좁은 곳. 됐죠? 또한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과 오른쪽 중에 오른쪽이 위험 반응. 결국 여기가 바람이 더 강합니다. 기억 옳지 않고요. 자, 니은 볼게요. 공기의 연직 운동. 결국 태풍은 강력한 상승 기류를 대체로 동반하는데 연직 운동, 위아래로 움직이는 공기 중에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 기류가 강하면 구름도 많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비도 많이 옵니다. 그죠? 강수량 가지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니은 말했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 중심부는 약한 하강기류가 있죠. 그리고 그 주변부에는 대체로 상승 기류가 있는데 상승 기류가 있는 곳은 당연히 구름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가 엄청 옵니다. 이 얘기는 상승 기류가 강해서 두꺼운 구름 있고 그 아래 강한 비가 내린다는 얘기겠죠. 됐죠? 그렇게도 풀 수가 있는. 니은 맞았고요. 디귿. 자, C 지점에 부는 바람은 만약 태풍의 중심이 여기라고 한다면 태풍은 저기 앞, 그러니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는 지금 남풍 계열의 바람이 아니죠. 남풍 계열은 이쪽에서 와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이제 우리 8번 갑니다. 선생님이 개념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온대저기압과 태풍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앞에 문제가 태풍, 지금 이게 온대저기압,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나오든 둘 다 나오든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나왔습니다. 자, 온대저기압, 북반구에서 온대저기압을 만약 그려본다면 대체로 이런 모양입니다.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동반하는, 됐죠? 자, 이때 이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해 갑니다. 자, 이때 온난전선 앞의 경우는 넓은 영역에 충은형 구름이 있고요. 권충은, 고충은, 난충은 있고 난충은 아래 가는 비가 내려요. 두 전선 사이는 대체로 날씨가 맑고요. 한랭전 뒤쪽에 저군형 구름과 여기 이렇게 소나기 내립니다. 자, 이때 번개는 주로 어디서 발생합니까? 번개 주로 한랭전선 뒤쪽에서 발생해요. 번개는. 됐죠? 참고로 천둥번개 동반한 소나기, 그게 뇌우죠? 정란운 아래에서 발생하는, 그걸 연상해도 됩니다. 자, 결국 여기 보이는 거는 지금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 상황에서 첫 번째 시기는 아마도 한랭전선이 요쯤 어딘가 있었나 봐요. 됐죠? 첫 번째 시기. 자, 시간 지나서 두 번째 시기 한랭전선이 여기까지 왔나 봐요. 됐죠? 한랭전선 뒤쪽에. 시간 지나 또 한랭전선 뒤쪽에. 그 다음에 이 시기 때는 또 한랭전선이 이쪽까지 왔나 봐요. 됐죠? 한랭전 뒤쪽에. 자,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온대저기압이 이동하는데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하니까 한랭전선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번개 내린 지역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 자, 이 기간 중에 A의 상공에 전선면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여기 만약 단면을 그리면 이쪽 부분, 우리가 단면도 많이 그려봤죠. 지표면이고요. 지표면. 이때 한랭전선 여기 있으면 요 앞에는 이 앞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고 뒤에는 찬 공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한랭전선은 따뜻한 공기를 찬 공기가 따라잡은 곳에 생겨요. 그걸 해서 따뜻한 공기가 들려 올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선면 생기죠. 한랭전선, 한랭전선면. 그러면 전선면 어디 있습니까? 한랭전선의 뒤쪽 상공이 있어요. 됐죠? 한랭전선의 뒤쪽 상공입니다. 요거 뒤쪽 상공입니다. 요거 뒤쪽 상공이에요. 그러니 이 기간 동안에 당연히 한랭전선면이 상공에 있었던 시기 있죠. 요때는 아니고 요거 이후, 이때 또는 이때. 됐죠? 이렇게 A지역이 여기 있게 되는 상황이니까 한랭전선이 요 A보다는 동쪽에 있는 상황에서는 A지역은 한랭전선 후면 상공 쪽에서 이렇게 전선면이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전선이 여기 있을 때는 A지역에는 상공에 전선면이 없죠. 됐죠? 근데 한랭전선 여기 있을 때는 전선면 요거니까 A지역 상공에 전선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시기가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때랑 요때 두 시기에는. 됐죠? 자, 거기 있는 거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모입니다. T2, T3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쓸 때, 한랭전선이 이렇게 쓸 때, 됐죠? 한랭전선 요 색깔 있는 거 이렇게 이쯤 있을 때 되셨나요? 이런 상황이고, 이때 A는 한랭전선 뒤쪽이죠? 좁은 영역에 저구정 구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니은 맞았고요. 됐죠? 참고로 저군형 구름 아래서 소나기나 번개가 막 치고 있겠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자, 니은 맞았고요. 자, 디귿봅니다. 자, 전선이 통과하는 동안 이 지역의 풍향 변화는 해볼게요. 자, 일단 보니까 지금 A지역은 그 위치가 처음에 한랭전선 앞에 있었죠? 됐죠? 그런데 시간 지나서 한랭전선 뒤로 이렇게 위치가 변합니다. 맞나요? 이때 우리 온대저기압에서 온대저기압을 그렸을 때 온난전선 앞에 남동풍, 두 전선 사이에 남서풍, 한랭 지나가고 여기 뒤에는 북서풍. 그럼 여기는 처음에
여기 보이는 한랭전선의 앞에 있을 때 대체로 바람이 이렇게 보여요. 남서풍이. 그런데 온대지역에 이동하면서 한랭전 지나가면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북서풍으로.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변해요. 도는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D가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자, 이제 또 다음 볼게요. 자, 9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북대서양의 해역 A하고 B 위치를 주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대서양, 적도, 저기 북쪽, 북반구 쪽. 자, A, B 중에 A가 지금 여기가 더 고위도. 그쵸? 그러면 당연히 바닷물의 표층소는 A에서 더 낮겠죠. 표층소원이 A가 더 낮습니다. B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층소원이 낮으면 기체가 잘 녹아요. 그럼 여기가 일반적으로는 용존 산소량이 많으면 되겠죠. 수온만 생각했을 때. 됐죠?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건 알 수 있는 A가 B에 비해 A의 표층소원이 B의 표층소원보다 낮습니다. 낮아요. 자, 이제 그리고 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그래프로 그리면 자, 기본적으로는 표층에서 수온이 높고요. 깊이가 깊어지면서 따라 수온이 일정하다가 낮아지다가 일정합니다. 이때 위에 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됐죠?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래프에서 요거는 수온이 될 수 있죠. 근데 얘는 수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표층에서 높은데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건 보기 힘들어요. 마찬가지. 여기 시선 같은 경우는 수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선, 니은은 표층에서 수온이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는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러니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수온. 니은이 뭡니까? 니은이 녹아있는 산소의 량. 이렇게. 참고로 표층에는 산소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대기에서 용해되는 것도 있고 식물의 광합성으로 산소가 만들어지니까. 자, 중간 정도 깊이에 들어갔더니 부족해졌습니다. 줄었죠? 왜요? 광합성은 안 일어나고 호흡할 때 산소 쓰니까. 그 다음에 유기물 분해될 때 산소 쓰이니까. 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약간 또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극지방에서 냉각된 해수가 산소 갖고 지나가니까. 되죠? 이런 형태. 자,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지역 짝 지어볼게요. 표층 수온이 둘 중에 여기가 낮죠? 얘가 A. 높죠? 얘가 B.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볼게요. 나는 어디? A. 기억 맞았고요. 표층에서 용존 산소량은 A가 B보다 작다. 용존 산소량 됐죠? A가 B보다 많죠. A가 B보다 많습니다. 참고로 용존 산소량의 눈금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디귿 볼게요. 수온 약층은 어디에서 더 뚜렷합니까? 수온 약층은 요거예요, 요거. 이때 수온 약층이 뚜렷한 곳은 어디? 표층 수온이 더 높은 곳. 일단 수온 약층은 위아래 온도차가 있는 층이죠. 이때 대부분의 지역의 아래쪽 온도는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위쪽 부분의 온도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이때 표층 수온이 높은 곳이 보다시피 수온 약층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되니까. 표층 수온 높은 곳이 수온 약층의 위아래 온도차가 큽니다. 이게 뚜렷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표층 수온이 여기 누가 더 높아요? B가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온이 감소하는 정도를 보면은 얘가 엄청 줄고 있죠. 감소하는 게 여기가 더 심하죠. 여기가 더 뚜렷합니다. 어디가? 여기에 보이는 B가. 자, A가 B보다 뚜렷한 게 아니고 B가 뚜렷해요. 정답은 1번의 기억. 자, 이제 10번 갑니다. 10번 문제. 자, 그림가는 4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시대를 구성하는 A, B, C의 지속기간을 비율로 주고 있고요. 나는 초대륙 로디니아. 로디니아? 요거 원생누대. 원생누대에 존재했던
초대륙. 이거 암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원생누대 나왔네요. 자, 이제 그리고 지질시대 할 때 우리가 누대 3개만 딱 그려보면 시생누대, 그 다음에 원생누대, 그리고 현생누대 이렇게 됩니다. 현생누대. 이때 시생누대 시작은 40억 년 전, 원생은 4025, 25억 년 전, 현생은 5.4, 5억 4천만 년 전, 4025, 5425, 6625 했던 거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시간의 길이는 앞에 있다고 긴 게 아니고요. 실제 해보면 이거 한 15 정도고 얘는 대략 20 나와요. 얘가 길어요. 그러니 얘가 지금 원생누대, 그 다음이 시생누대, 얘가 지금 현생누대 이렇게 적고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A는 원생누대 맞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A, 원생누대 맞았고요. 다세포 동물의 출현은 언제? 최초의 다세포 생물, 동물은 언제?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게 바로 원생누대 A입니다. 정답은 4번의 기억 니은. 말씀드렸죠. 우리 종이 한 장에 적고 외웠습니다. 그 내용 자주 보고 우리가 기억만 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자, 이제 그 다음에 11번 봅니다. 11번.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 가와 나는 우주의 나이가 각각 10만 년, 100만 년 이렇게 주고 있대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우주가 탄생하자마자 일단은 급팽창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팽창 속도가 감소하죠. 뭐 나중에 현재는 지금 가속 팽창 중이죠. 자, 이때 기본적으로 기존의 빅뱅 우주론 생각은 뭐였냐면 우주 탄생 후 물질이 생겨났는데 1초에서 3분 사이에 결국 양성자하고요, 중성자하고요, 얘네 개수비가 7대 1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전자는 따로 놀고 있고, 됐죠? 빛, 광자도 얘네 사이에 붙잡혀 있고, 간단히 이 빛입니다, 빛. 자, 이 상태에서 결국 3분이 되면 결국 얘네들이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합성돼요. 됐죠? 자, 그리고 보면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중성자 하나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결국 헬륨 원자핵 합성됩니다. 이때 헬륨 원자핵은 이렇게 얘네 모아서 만들면 되죠. 얘네 각각은 전부 다 수소 원자핵. 그러니 수소 원자핵 때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요거 12개 대 1개, 12대 1. 질량비는 요거 하나 1이면 질량 12대 요거 하나 질량이 4니까 3대 1 이렇게 됩니다. 수소 헬륨 질량이 3대 1. 됐죠? 이 상태. 자, 시간 지나서 빅뱅이 있고 나서 38만 년이 되면 이제 이런 원자핵 이렇게만 그릴게요. 원자핵이 있는데 이 원자핵에 전자가 붙잡힙니다. 이게 뭐예요? 원자가 형성되는 거죠. 원자 형성. 됐죠? 원자 형성됩니다. 이때 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구분 한번 해볼게요. 우주 탄생 있고 38만 년이 되기 전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따로 놉니다. 그러니 빛이 여기를 자유롭게 진행하지 못해요. 그렇죠?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38만 년이 되고 이제 우주 온도가 3000K까지 떨어지면 이제는 원자가 형성되면서 전자가 이렇게 원자핵에 붙잡혀요. 그럼 이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게 우주 배경 목사. 이때 우주 배경 목사가 있었을 그 당시는 이때 빛의 파장을 이렇게 그리면 온도는 3000K라고 한다면 우주 팽창과 함께 지금은 어때요? 이 빛의 파장이 길어졌다 그랬죠. 온도는 떨어진 겁니다. 몇 도까지? 2.7K까지.
자, 우주는 결국 계속해서 온도가 떨어져 왔어요. 됐죠? 이게 지금 빅뱅 우주론. 자, 그런데 이제 돌아가 볼게요. 여기는 지금 아직 원자가 형성되기 전인가 봐요. 예, 원자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은 빅뱅이 있고 나서 38만 년이 된 그 시점과 그 이후입니다. 얘는 38만 년 전, 아니 빅뱅이 있고 나서 38만 년이 된 그 순간보다 과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날짜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는 10만, 여기가 100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기억. 가 시기의 우주의 나이는 10만 년. 됐죠? 빅뱅이 있고 나서 38만 년 되기 전. 그 시기. 요거는 그 이후 시기. 됐죠? 기억 맞았고요. 자, 나 시기의 우주 비행 복사는 38만 년일 때가 3000K. 시간이나 요것보다 떨어졌죠. 현재 우주의 나이 38억. 지금 2.7K. 그럼 얘는 당연히 둘 사이의 온도겠죠. 그러니 니은 옳지 않습니다. 자, 수소 원자액에 대한 헬륨 원자액의 함량비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크다 라고 있는데 같습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고정된다고요. 3대 1. 그리고 이 상태인데 얘는 뭐예요? 단순히 원자액은 이렇게 있고 전자만 붙잡힌 상태예요. 이때도 3대 1. 현재도 3대 1. 그러니 같아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별이 나타나고요. 그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조금이지만 수소는 줄고 헬륨은 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쵸? 아주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만 우주에서 최초의 별이 탄생한 게 우주 탄생하고 나서 수억 년 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고려할 필요가 없는. 되시나요? 자, 이때도 별이 없었고요. 이때도 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3대 1로 고정되고 지금 이때까지는 그대로. 되셨죠? 자, 정답은 1번의 기억.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은 그림과는 어느 해역의 수온 염분도, 그리고 이쪽은 수온 염분도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A, B, C는 수온과 염분이 서로 다른 해수고요. 기억, 니은은 이 해역의 서로 다른 수계래요. 일단 기억 봅니다. B는 니은인가요? 자, B는 수온이 14, 염분이 36. 그쵸? 14. 이렇게 선 긋고 36. 이렇게 선 그리면 니은이 아니죠? 아니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기억 옳지 않고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 참고로 지금 B가 한 이쯤에 디귿부터 할까요? 디귿 봅니다. 디귿. 자, C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수온이 13도. 염분이 38입니다. 13이면은 대충 여기 13이면 한 요쯤 이렇게 됐죠. 13. 염분이 38이면은 여기입니다. C. 둘 중에 밀도는 C가 커요. 둘 중에 밀도는 B보다는 C가 커요. 큽니다. 그러니 만약에 C가 빠져나오면 어때요? 밀도 작은 애 아래로 갑니다. 아래로. 그쵸? B하고 C 중에 C가 아래로 갑니다. 되게 맞았고요. 자, 이 니은인데, 니은. 자, B하고 C의 밀도 차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게 더 큰지를 묻죠. 수온의 밀도 차하고 염분의 밀도 차 묻고 있습니다. 만약 수온만 생각한다면 11도하고 14도예요. 11도는 여기 있고요. 14도는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염분 값이 일정한 똑같다고 전제한다면 수온만 생각한다면 밀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커지는 거네요. 밀도가 이만큼 수온만 생각한다면 뭐 염분을 여기 잡든 염분은 똑같다고 전제하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수온만 생각하면
수온만 생각하면 요만큼 차가 생기는 겁니다. 됐죠? 이런 상황. 자, 반면에 염분입니다. 36이고요. 36. 이렇게 올라가고 36. 35.75입니다. 35.575. 여기 이렇게 선 그렸을 때, 자, 온도가 일정하다 전제한다면 둘의 여기하고 여기의 차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 여기 차예요. 이 값은 아까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A와 B의 수온에 의한 밀도 차하고요, A와 B의 염분의 밀도 차를 본다면 수온에 의한 밀도 차가 더 커요. 됐죠? 요건 여기 자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값이 증가하죠. 더 많이 갈수록 더 크게 증가하는 겁니다. 차는 요 거리가 멀수록 큰 거예요. 간격이 클수록 크다고요, 밀도 차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풀 수가 있는 정답은 4번의 니은 디귿이고요. 자, 13번 갑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어느 별이 원시별에서 주결 단계 전까지 진화하는 동안 광도 주고 있고 반지름 주고 있고 그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자, 원시별 해볼게요. 원시별. 자,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이 성간 물질인데, 성간 물질이 많이 몰려있으면 구름처럼 보입니다. 얘가 성운. 이때 성운을 이루는 물질들이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돼요? 결국에는 원시별이 돼요. 원시별. 자, 이 원시별은 계속 작아집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중력 때문에 수축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 됐죠? 자, 그 과정에서 일단은 수축하기 때문에 얘가 작아져요. 하지만 안쪽의 온도, 내부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일부가 열로 바뀌니까 온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시간 지나서 얘는 또 수축합니다. 수축해요. 그러면 아까보다 더 작아집니다. 안쪽의 온도 더 올라가겠죠?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마찬가지 중력 때문에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이때 또 내부의 온도는 더 올라갑니다. 됐죠? 자, 결국 안쪽의 온도가 1000만 K까지 올라가면 이제 안쪽의 수소가 핵융합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수소 핵융합이고 이때 이별이 주기활성. 이때 주기활성은 크기가 대체로 일정하죠. 정역학 평형 상태. 요거 이때 우린 지금 여기를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됐죠? 뭐 얘가 지금 C고 반지름 더 작은 얘가 B고 반지름 더 작아진 얘가 A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A, B, C 주고 있고요. 자, 먼저 기억. 평균 밀도 묻고 있대요. C하고 A. 반지름이 지금 작아진 상황이죠. 평균 밀도 묻습니다. C하고 A. 당연히 많이 압축된 상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평균 밀도는 A가 C보다 작아요. 얘보다 많이 작아졌죠. 밀도값이 커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됐죠? 반지름이 작을수록 밀도값이 커져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C가 A보다 밀도값은 작고 A가 밀도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해볼게요. 중심부의 온도는 당연히 얘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니 거기 있는 거 B가 C보다 높아요. 됐죠? 그래서 디귿 맞았고요. 자, 이제 니은 봅니다. 니은 같은 경우가 지금 광도식으로 풀어야 돼요. 광도식으로. 일단 A하고 B의 표면 온도. 자, 광도라고 하는 건
4파이 반지름의 제곱 시그마 표면 온도의 4제곱. 됐죠? 이때 A는 B에 비해서 B보다 광도가 커요. 광도가 커요. 그런데 반지름은 더 작죠? 이게 더 작은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표면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A는 B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A는 B보다 높습니다. 정답은 3번의 기억 디귿 되셨고요. 자, 이제 14번 볼게요. 14번을 보면서 화살표가 너무 많은데 이건 뭐지? 라고 하면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배웠던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일단 1월과 7월의 지표 부근에 평년 바람의 분포를 주고 있습니다. 힌트 했던 겁니다. 개념에서. 우리나라 보니까 찾을 수 있죠? 바람 이렇게 부네. 북서쪽에서 봅니다. 북서계절풍. 북서계절풍. 언제? 겨울철에. 북반구 겨울철 몇 월? 1월입니다. 1월. 1월. 너무나도 간단한. 됐죠? 기억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류입니다. 해류. 표층 해류. 다 했던 거고요. 적도 30도, 60도. 이때 이게 남동무역이요? 남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남적도 해류를 됐죠? 남적도 해류. 이쪽도 마찬가지 남적도 해류를. 그 다음에 편서풍이 남극 순환 해류를. 됐죠? 그런데 가던 물이 가다가 땅을 만나면 갈라집니다. 이렇게 가는 물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게 지금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예, 난류. 자, 가던 물의 일부가 돌아옵니다. 예, 페루 해류. 됐죠? 요거 뭐예요? 요거는 한류. 다른 바다도 똑같아요. 가던 물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요것도 한류. 얘는 난류. 되셨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A와 B의 표층 해류는 얘는 고위도로 가는 게 맞는데 얘는 저위도로 오고 있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자, C는 적도고요. 적도 같은 경우에는 대기대순을 생각해 본다면 간단히만 그리면 이렇게 돼요. 간단히만 그리면 적도에서 이쪽은 북쪽이고 바람, 북동무역풍, 이쪽은 대체로 이렇게 남동무역풍. 되셨죠? 이때 에크만송은 북반구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바닷물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물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표층에 있는 물이 전부 다 도망가고 있죠. 표층에서의 발산. 그러니 깊은 데서 물이 올라서 메꿔줍니다. 이게 바로 적도지방의 용승. 적도 용승. 이렇게 올 수가 있는. 되셨죠? 아니면 화살표 있죠? 여기 적도에서 남쪽은 바람의 왼쪽으로 물이 가겠네. 여기는 바람의 오른쪽으로 물이 가겠네. 이렇게 물이 부족하겠구나. 표층에서의 발산. 됐죠? 정답은 1번의 기억입니다. 자, 이제 15번 볼게요. 15번. 15번 같은 경우는 그림은 어느 해양판이 한 개인가 봐요. 문장상으로는 어느 하나의 해양판이 있는데 그 해양판에 고지자기 분포를 주고 있습니다.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색깔로 주고 있대요. 그 내용이고, 그리고 지점 A하고 B의 나이 됐죠? 얘가 나이가 더 많네요. 나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됐죠? 자, 해양판의 이동 속도와 해저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해양판 현재 이동 방향이 남쪽 또는 북쪽 중 하나래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요게 하나의 해양판인가 봐요. 하나의 해양판. 그럼 이 사이에 판의 경계가 있으면 안 되죠. 이 사이에 해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 거기 있는 거 기억 옳지 않습니다. 또는 자, 만약에 해령이 있다라고 하고요.
찾아볼게요. 이때 필요한 거 뭐냐면 해령은 지금 정자극기가 있는 곳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그쵸? 정자극기.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 만약에 이게 뭐 수평으로 친다면 아마도 선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야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죠. 대칭되죠. 또는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자극기가 대칭될 수 있죠. 대칭.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기 다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내가 만약 거기를 해령을 잡으면 거기로부터 역자극기도 대칭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를 잡았습니다. 요거 대칭이죠. 그런데 요거 역자극기 대칭이 아니네요. 아니죠. 그쵸? 요거 대칭이 아니죠.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고. 그쵸? 그래서 그런 지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나요? 또는 나이를 봤을 때 해령에서 멀어짐에 따라 해양 지각의 나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만약 여기를 잡으면 가까운 곳은 나이, 먼 곳은 나이가 맞지만 마찬가지 얘랑 얘, 근데 여기 대칭이 아닙니다. 대칭이 아니에요. 대칭이 아니죠. 그 너비가. 그쵸? 그러니까 여기 해령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상황. 자, 기억 옳지 않고요. 이제 니은 볼게요. 자, 해젓 회적물의 두께를 물어보면 당연히 오랫동안 쌓인 곳이 더 많이 두껍게 쌓였겠죠. 자, 이 기간 동안 쌓인 지역과 이 기간 동안 쌓인 지역 중에 여기가 더 오랫동안 쌓인 거죠. 그럼 여기에 퇴적물이 더 두꺼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았고요. 자, 현재 A의 이동 방향은, 그러니까 A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 남북 방향을 이렇게 주고 있고요. 이쪽이 대륙판, 이쪽이 해양판입니다. 됐죠? 특징적인 건 여기 지금 뭐가 있나요? 여기 지금 해구가 있네요. 해구. 자, 이제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봅니다. 이렇게 지도고요. 지도. 이쪽이 지금 북쪽, 이쪽이 남쪽, 그리고 여기 해구가 있습니다. 자, 북쪽에 대륙판이 있고 이쪽에 해양판이 있고 여기는 수려면 경계. 자, 몇 개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쪽이 북쪽이고 남쪽이고 이쪽에 지금 대륙판, 해양판, 여기 해구. 또 똑같이 갑니다. 또 똑같이 됐죠? 이렇게 이쪽이 북쪽,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 지도상에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여기 지금 해구, 여기 해구, 대륙판, 해양판, 대륙판, 해양판인 상황에서 자, 문제 조건은 뭐냐면 해양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대요. 더 빠릅니다. 이때 만약에 해양판이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대륙판은요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죠. 느리게 또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더 느리게. 됐죠? 그럼 여기 경계 뭐예요? 앞서가는 판이 빠르니까 여기는 뭐가 생겨요? 발산형 경계가 생기겠죠. 발산입니다. 발산. 이런 경우는 여기 뭐가 돼요? 마찬가지 발산입니다. 발산. 이제 얘가 이렇게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얘가 빠르더라겠죠. 얘 천천히. 얘 이렇게 천천히. 됐죠? 이 상황에서 얘는 뭐예요? 수렴형. 얘는 뭐예요? 수렴형. 해구. 설명 가능하죠? 그럼 지금 해양판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됐죠? 북쪽으로. 그러니까 디귿 옳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의 니은이고요. 이제 우리는 16번 가볼게요. 16번 문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쓰게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많이 쓰게 하는. 하지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일단 필요한 거. 자, 여기서는 태양하고요. 별, 가, 나, 다가 있습니다. 가, 나, 다 중에 주기활성은 2개. 그리고 나하고 다는 내 눈에 보이는 밝기가 같대요. 겉보기 밝기. 자, 이때 요게 뭐예요? 람다 맥스죠? 얘가
람다 맥스. 이때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랑은 반비례. 표면 온도는 람다 맥스분의 1. 요거에 비례. 됐죠? 원래는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건 표면 온도분의 1. 요거니까. 이런 거. 이제 여기다가 표면 온도 한번 적어볼 거예요. 표면 온도. 근데 숫자가 너무 좀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바꿔볼게요. 얘를 만약에 5, 10이라고 온다면 얘는 10이고 얘는 25입니다. 그쵸? 자, 이것도 좀 불편하죠? 그쵸?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이걸 5로 나눠서 얘를 2라고 한다면 얘가 5고요, 얘가 10입니다. 그래서 B가 이렇게 돼요. B가. 됐죠? B가. 그럼 표온도는 10분의 1, 2분의 1, 5분의 1, 요 B겠죠? 10을 곱하면 얘가 1일 때 얘가 5고 얘가 2가 됩니다. 그죠? 표면 온도의 B. 일단은 이렇게 이 상황.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여기 있는 거 구할 수 있을까요? 기억값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등급은 실제 밝기인 광도의 개념이고 광도 값을 봤더니 5가 작네요. 아니, 절대 등급. 절대 등급 봤더니 5가 작네요. 그러면 광도 얘가 100배. 광도를 적어본다면 얘를 1로 잡으면 얘가 광도 100. 됐죠? 광도 100입니다. 그 B가 5등급 차, 100배 차. 100배 밝기. 100배 밝기. 숫자 작은 게 더 밝아요? 100. 1대 100. 되시나요? 이런 상황. 자, 이때 여기 보니까 반지름 나와 있고요. 온도 있죠? 반지름 나와 있고 온도는 안 나왔네요. 근데 이 온도 값이 얘랑 관계 있다고요? 기억하시죠? 그럼 해볼게요. 광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 그냥 비례합니다. 반지름의 제곱 T의 4제곱에 되셨죠? 이런 상황. 지금 가는요. 광도 요 값이 100배래요. 100배. 왜 100배일까요? 일단 반지름이 2.5배니까 2.5의 제곱 때문에, 그리고 T의 4제곱 때문에 100이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됐죠? 그러면 T의 4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2.5의 제곱을 넘기고 100을 10의 제곱으로 바꾸면 2.5분의 10의 제곱입니다. 2.5분의 10이 얼마예요? 4죠. 4의 제곱입니다. 얘는 2의 4제곱이죠. 그러면 2. 요거 2. 됐죠? 2입니다. 2.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뭐예요? 0.25. 0.25. 2, 2, 0.25, 0.25. 1대 2, 그러면 2대 1. 아니, 1대 2, 2대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했습니다. 했어요. 0.25. 자, 기억에 들어가는 건 뭐? 0.25. 기억 옳지 않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일단 니은을 풀려면 지금 CNO 순환 반응, PP 반응 전부 다 지금 뭔가요? 얘네들 전부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그럼 이제 일단 여기 보이는 지금 나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나가 주결성인지 아닌지. 됐죠? 그럼 이제 HR도에 그리고 옵니다. HR도에 이쪽이 표면 온도, 이쪽이 온도가 높은 쪽, 이쪽이 온도가 낮은 쪽, 절대 등급, 이쪽이 절대 등급이 작겠죠? 됐죠? 광도는 크겠죠? 자, 태양 온도 1 잡고 절대 등급 4.8 잡으면 여기 찍혀요. 태양 얘는 주기활성. 됐죠? 주기활성. 그 다음에 가 찍어볼게요. 가는 온도 2. 얘보다 높으면 돼요. 2. 됐죠? 절대 등급은 숫자 작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찍혀요. 요게 지금 가. 됐죠? 가. 자, 이제 그 다음 다 한번 찍어볼게요. 다는 지금 요거 2. 그런데 태양보다 더 어두워요. 여기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애가 주결성이니까
얘 지금 다는 주결성이 아니네. 됐죠? 주결성 아니네. 읽을 수가 있는. 온도가 높습니다. 주기활성끼리 비교했을 때 질량 큰 주기활성이 내부의 온도도 높고 표면 온도도 높아요.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커요. 절대등도 작고 그런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주기활성 조건에 맞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얘네 세 개가 주기활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주기활성 중에서는 보다시피 반지름 큰 애가 얘가 질량 제일 커요. 셋 중에 질량 제일 큰 주기활성. 나는 그럼 볼게요. 자, 중심액에서 CNO 분의 PP 묶고 있고 둘 다 주기활성이니까 요거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질량이 큰 주기활성에서는 온도 높으니까 얘가 더 우세. 이 값이 더 커요. 온도가 낮은 얘가 더 우세할 수 있죠. 태양은 실제 얘가 더 우세합니다. 그럼 태양은 요 전체 값이 더 크겠죠. 그쵸? 태양은. 나는 요 전체 값은 작겠죠. 됐죠? 그러니 거기 있는 거 니은 CN5분의 PP 나가 태양보다 작습니다. 요거.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기억, 니은 맞았고요. 자, 이제 디귿 갑니다. 디귿. 이제 디귿.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나하고 다고요. 여기 보이는 나하고 다와 관련되는 거고요. 나, 다. 자, 일단은 나, 다를 봤더니 얘네 실제 밝기는 모르겠으나 겉보기 밝기가 같대요. 내 눈에 똑같은 밝기로 보인대요. 그런 상황. 자, 실제 밝기는 어떨까요? 실제 밝기. 일단 다 같은 경우에는 태양보다 절대 등급이 5가 크죠. 그럼 밝기가 100분의 1. 태양 밝기를 1로 봤을 때 얘는 100분의 1. 자, 그럼 여기 나는요. 광도는 비례합니다.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인데 일단은 반지름이 태양이 몇 배? 4배. 4의 제곱 곱하기 온도는 어때요? 표면 온도는? 5배. 5의 4제곱. 그럼 얘는 뭐죠? 얘 4의 제곱 그냥 곱할까요?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니까 10의 4제곱. 됐죠? 그럼 얘는 뭐예요? 만입니다. 만. 얘 태양보다 실제 밝기 10,000배. 우린 둘만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4개다가 2개 더 치고 이렇게 10의 6승 대 1. 그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대 1. 밝기비. 실제 밝기가. 봅니다. 4가 있고요. 여기 지금 다예요. 다. 얘는 지금 나입니다. 나. 실제 밝기는 얘가 이럴 때 얘가 동그라미 6개. 실제 밝기는. 근데 내 눈에는 똑같은 밝기로 보여요. 왜요? 얘가 더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 얘 거리가 만약 1일 때 얘는 얼마일까요? 실제 밝기가 10의 6승배인데 똑같은 밝기로 보인대요. 왜요? 멀리 있어서. 그럼 몇 배나 멀리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거.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거리가 2배 되면 4분의 1. 3배 되면 9분의 1. 요건 그러면 거리 1000배입니다. 1000배. 거리가 1000배니까 내 눈에는 요거로 보이겠죠. 원래 밝기에 비해서. 그래서 1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 밝기인데도. 실제 밝기를 기준으로 요거 배만큼 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됐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해서 결국 몇 배? 거리는 1000배. 1000배입니다. 1000배. 자, 정답은 5번의 니은 디귿이고요. 자, 이제 우리 다음 봅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라니냐 관련된 문제고 마찬가지 엘니뇨, 라니냐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었죠. 역시 또 나왔네요. 되셨죠? 자, 일단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태평양, 적도 태평양, 이쪽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또는 호주 쪽에 있는 서태평양, 경도값은 2.
이쪽이 남미 있고 페루 있습니다. 동태평양, 경도값은 W. 자, 평상시 무역풍이 불어요. 남적도 해류가 갑니다. 물이 부족해서 용승 발생해요, 용승. 깊은 데서 물이 올라옵니다. 됐죠? 이때 깊은 데서 올라온 물은 차가운 물. 결국 여기는 표층손이 낮습니다. 평상시 상황. 표층손 낮으니까 결국 표층손 낮은 물 위의 공기는 온도 낮겠죠? 온도 낮은 공기 밀도 크니까 내려옵니다. 주로 하강 기류가 잘 나타나고요. 간단히는 고기압이 잘 형성이 돼요. 일단 이 정도.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반면 이쪽 같은 경우는 반대 상황이죠. 상승 기류가 잘 나타납니다. 대체로 저기압이 잘 형성돼요. 평상시. 근데 엘니뇨는 뭐죠? 엘니뇨?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남쪽들 약해집니다. 용승 약해지면서 표층선 올라가는 거. 하강 기류가 약해지거나 상승 기류가 나타납니다. 기압은 평상시 높았는데 평상시보다 떨어져요. 반면 이쪽 같은 경우는 하강 기류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 비가 오는데 비가 잘 안 와요. 가뭄 발생하죠? 평상시 기압이 낮은데 평상시보다 기압이 올라갑니다. 엘니뇨 때. 라니냐는 그 반대 상황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의 반대가 엘니뇨고 평상시 똑같이가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서로 반대죠. 그래서 평상시 강하게 라니냐 한번 해볼게요. 라니냐 무역풍이 강해집니다. 남쪽들이 강해집니다. 용승 강해지면서 찬물이 더 올라옵니다. 평소보다 수온이 더 떨어져요. 하강기류 더 강해지면서 기압이 더 올라가요. 이쪽은 상승기류가 더 강해지면서 기압이 더 떨어집니다. 됐죠? 이런 상황.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 자료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동서 방향의 풍속 편차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서풍이 플러스래요. 간단히 우리나라가 있을 때 서풍은 이렇게 부는 거죠. 그렇죠? 이게 플러스. 동풍은 요거잖아요. 요게 마이너스. 무역풍이 이런 바람입니다. 동풍 계열.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있다는 얘기는 동풍이 더 강해졌네. 그렇죠? 마이너스 값은 동풍이 더 강해졌네. 요것 보고 동풍이 더 강해졌네. 이때 무역풍이 더 강해졌네. 라니냐. 플러스네. 플러스네. 동풍이 약해졌네. 보이시죠? 약해졌네. 약해진 거. 그럼 얘가 지금 엘니뇨. 엘니뇨. 되셨죠? A가 엘니뇨, B가 라니냐. 자, 그 다음에는 자료에서는 지금 20cm 등손선의 깊이 편차고요. 이쪽에 한번 해볼게요. 자, 단면을 그리면 단면 이쪽이 지금 서태평양, 동태평양. 평상시 무역풍이 부니까 남쪽도 흐려가면서 해수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물 부족하니까 찬물 올라오면서 찬 해수층, 따뜻한 해수층, 경계가 이렇게 되죠? 평상시. 근데 엘니뇨는 뭐냐면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남쪽도가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해수면이 완만해지고 용승도 약해지면서 따뜻한 물이 더 깊게까지 들어가요. 따뜻한 물의 깊이가 따뜻한 물이 더 깊게 이러면은 20도씨였던 물이 그 있는 지점이 더 깊은 곳까지. 그러니 여기 보이는 지금 플러스 보이는 이 상황. 따뜻한 물이 더 깊은 곳까지 존재하는. 여기에서 지금 요거 동태평양이에요. 동태평양. 동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층이 더 두꺼운. 여기 지금 뭐예요? 엘니뇨. 엘니뇨. 됐죠? 따뜻한 물이 두꺼운 겁니다. 보다시피 따뜻한 물이 더 두꺼워진 거예요. 이렇게. 자, 봅니다. 자, 기억. 나는 엘니뇨. 엘니뇨는 A. 됐죠? 지금 요거 나는 엘니뇨. 엘니뇨는 A. 기억 원치 않고요. 그 다음에 니은 뭡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 동태평양이고 적도 부근에서 해수면 높이. 평상시에 비해 엘니뇨 때는 높아져요. A일 땐 올라가요. 반면에 라니냐 때는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요게 B, 요게 A.
그러니 일단은 B가 평년보다 낮네요. 됐죠? 평년보다 B일 때 더 낮네요. 이게 맞았고요. 자,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여기 해면기압하고 서태평양 해면기압 평상시에 비해 라니냐 더 올라가고 평상시에 비해 라니냐 더 떨어지니까 평상시보다 기압차가 더 커져요. 라니냐 때. 엘니뇨 때는 평상시보다 떨어지고 평상시보다 올라가니까 기압차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작겠죠. 정답 2번의 니은. 자, 다음 문제 봅니다. 18번 문제.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 표는 외부나 A, B의 스펙트럼의 관측 결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상대적인 비율 두 식입니다. 이때 T1과 T2는 각각 A, B의 빛이 각각 출발한 시기 중 하나고요. A, B, C는 보통 암흑 에너지 중 하나래요. 그럼 해볼게요. 일단 자, A은하 색깔을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A은하 후퇴 속도는 V는 원래 파장 분의 파장의 변화량 12가 늘었네요. 됐죠? 132 빼기 120 하면 곱하기 빛의 속도 10분의 1이니까 0.1c. 자, V는 원래 파장 150 분의 600이 됐으니까 그 차가 450 됐죠? 곱하기 C 하면은 3C. 누가 더 후퇴 속도가 큽니까? B가 후퇴 속도가 커요. 이때 V라고 하는 건 허블 법칙에 따르면 HR입니다. 후퇴 속도가 크다? 더 멀리 있다. 누가 더 멀리 있어요? B가 더 멀리 있어요. 내가 여기 있을 때 은하 A, 은하 B 이런 상태입니다. 됐죠? 자, 이때 A에서 출발한 빛이 나한테 왔고요. B에서 출발한 빛이 나한테 왔대요. 이때 빛이 출발한 건 누가 어디서 더 먼저 출발해요? 여기에서 더 먼저 출발했겠죠. 여기서 출발한 빛이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발하고 오고 있을 때 이제 그 다음 얘도 출발하고 오고 있겠죠. 그러니까 더 먼저 빛이 출발한 건 여기. 그럼 내가 더 과거의 정보를 얘로부터 얻겠죠. 또는 간단히 멀리 있는 곳에 은하를 봤다는 얘기가 먼 과거를 봤다. 더 먼 은하는 더 먼 과거를 본 거다. 얘입니다. 그럼 볼게요. 둘 중에 어떤 애가 더 과거? 얘가 더 먼 과거. 더 먼 과거. 됐죠? 이런 상태.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쪽 가볼게요. 이쪽. 자, 여기에서 일단은 어떤 애가 지금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보통물질을 찾아야 돼요. 이때 힌트가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암흑에너지는 그 비율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그래봤자 현재 68.3. 이렇게까지 클 수 있는 건 암흑에너지가 아니고 얘 암흑물질은 가능합니다. 암흑물질은 가능해요. 우리 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의 밀도는 감소. 됐죠? 시간이 지날수록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점점 커져가고 물질의 비율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런 상황. 되셨나요? 이때 암흑에너지 비율이 커져가고 있지만 그래봤자 70이 안 돼요. 70이. 현재 70 안 되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 숫자 보고 너 암흑물질이구나. 그런데 다른 시기에 암흑물질이 그 비율이 줄었네. 그럼 얘가 더 과거. 더 먼 과거.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죠. 시간 순상.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봤더니 암흑물질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건 보통물질 아니죠. 얘가 암흑에너지. 얘가 암흑물질.
얘가 보통 물질. 이렇게 찾는 겁니다. 보셨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자, 지울게요. 또는 여기에서 요걸 만약에 내가 암흑 물질로 잡으면 얘가 암흑 물질 될 수가 없죠. 암흑 물질 제일 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너 암흑 물질 아닌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얘가 암흑 물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암흑 에너지. 이렇게 찾습니다. 자, 그걸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볼게요. 기억.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는 후퇴 속도 어떻게 구해요? 120분의 파장 변환 곱하기 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요거 떼면 10 하나 씌워야겠죠? 그러면 3 하고 나서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됐죠? 기억을 잘 씁니다. 자, 니은 B가 T2. B가 뭔 과거? T2. 맞았죠? 자,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건 누구?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쉬운데요. 이게 지금 19번이라서 시간 때문에 잘 안 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자, 문제 조건을 봤더니 문제 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어느 두 지역의 지질 단면이고요. 다는 시간에 따른 방사성 원소 X와 Y의 붕괴 곡선입니다. 화강암 A, B에는 한 종류의 방사성 원소만 존재하고 A든 X든 Y든, 그리고 나서는 A와 B에는 함량이 25 또는 12.5 중에 하나래요. 셰일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산출됩니다. 이때 이 상황은 뭐냐면 화강암 안에 셰일의 조각이 보입니다. 그쵸? 얘는 뭐죠? 셰일이 있었습니다. 셰일. 이렇게 셰일. 그런데 여기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액체 상태일 때 마그마 안에 셰일의 돌조각이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얘 셰일인데 이 상태에서 마그마가 굳어버리면 얘가 화성암이 됩니다. 그런 모습. 됐죠? 그럼 여기는 일단 셰일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성암인 화강암 A가 만들어진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걸 토대로 기억, 가에서는 관입이 나타납니다. 셰일이 있는 상태에서 마그마가 뚫고 올라왔죠? 마그마의 관입. 그리고 굳었죠? 화강암 A 만들어지고 마그마가 뚫고 올라와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거 기억 맞았고요. 자, 이 과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화강암 B가 있었어요. 화강암 B. B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쪽이 깎여져 나갔죠. 그리고 깎여져 나간 화강암의 돌조각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셰일이 쌓인 겁니다. 셰일. 됐죠. 이런 상태. 자, 문제에서는 두 지역의 셰일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됩니다. 삼엽충 화석이 발견됩니다. 얘는 그럼 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참고로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 사이. 됐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 여기는 화강암 B는 그 생성된 요 시기가 2억 5천만 년 전보다는 과거여야 돼요. 그쵸? 뭐 3억 년 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억 5천만 년 전보다는 과거. 2억 5천만 년 전 기준으로 현재 쪽은 아닙니다. 시기가. 됐죠? 요 정보 가지고 뭐 3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얘가 2억 5천만 년 전에 쌓이면 해결되죠. 근데 얘가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래요. 그럼 이거 설명 못해요. 그러니 화강암 B의 나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 그 전보다는 과거. 나이가 2억 5천만 보다는 많아야 돼요. 됐죠? 이 상황. 자, 이제 그 다음 봅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 XY의 반감기를 구해보면 절반 될 때까지 X는 얼마 걸렸죠? 1억. 1억입니다. 반감기 1억 년. Y는 얼마 걸렸죠?
y는 반감기 0.5억 년. 이런 상태.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해볼게요. 자, 화강암 A하고요, B가 있습니다.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Y가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 경우는 또 A하고 B입니다. 이번에 여기에 Y가 있고 여기에 X가 있을 수도 있죠. X가.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때가 X 25%, 얘가 12.5%, 얘가 25%, 얘가 12.5%. 그런데 더 있습니다. A하고 B, A하고 B인데 이번에는 얘가 X고 얘가 Y인데 얘가 Y고 얘가 X인데 얘가 12.5, 얘가 25, 얘가 12.5, 얘가 25. 됐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대요. 됐죠? XY, YX인데 25, 25, 12.5, 12.5. 이번엔 XY, YX인데 12.5, 12.5, 25, 25. 이렇게. 자, 이때 12.5라고 하는 건 반감기 몇 번? 4분의 1이니까 2회. 얘는 8분의 1이니까 3번. 2회, 3회. 됐죠? 요거 3회, 2회. 3회, 2회. 이런 상황. 자, X. 반감기 2번 지났습니다. 요거. 그럼 나이 2억. 자, Y. 됐죠? 반감기 3번 지났습니다. 요거 1.5억. 그런 나이. 이때 B의 조건에 얘는 안 맞아요. 안 맞죠? 1.5밖에 안 돼요. 안 맞죠? 다음 갑니다. 자, Y 2번 1억, X 3번 3억. 이거는 가능하죠? 그렇죠? 일단 요거는 가능하죠? 요거 봤을 때. 됐죠? 3억 보고 이쪽 갑니다. 자, X 3번 3억, Y 2번 1억. 요것도 안 되죠. 안 되죠. 다음 Y 3번 1.5, X 2번 2. 요것도 안 되죠. 그러니 요게 맞습니다. 자, 결국 B에 포함되어 있는 건 누구? X. 이게 맞았고요. 자, 이제 지우고 현재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1억 년이 지나면 됐죠? 자, Y는 1억 년이 지나면 반감기가 몇 번? 2번 지나죠. 2번. 그러면 25%를 기준으로 얼마? 4분의 1 이렇게 남아 있을 거고요. 자, X 같은 경우에는 1억 지나면 반감기 한 번 지나죠. 그러면 12.5%를 기준으로 2분의 1 남아 있겠죠. 됐죠? 자, 묻고 있는 거는 A분의 B입니다. A분의 B. 근데 결국에는요, 요것분의 요거가 뭐가 나와요? 1 나와요. 1. 정답은 5번의 기억니은 디귿.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약간 어려워요. 마지막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사실 해석이 약간 어렵죠. 20번인데다 문장이 기니까 좀 곤란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자,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일단 이것부터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외한 중심별의 상대적인 밝기 변화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성의 궤도는 원궤도, 공중궤도 원궤도. 자, 중심별의 반지름. 중심별이 이렇게 생겼고 요 반지름. 자, 얘를 기준으로 행성 있을 때 행성의 반지름 요거는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 얘가 1일 때 얘가 0.05. 간단히 얘를 1로 보면 얘가 얼마? 얘가 20. 이렇게 그 얘기예요. 됐죠? 이런 상태.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장인데 행성의 중심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중심 요거 있죠.
요 거리. 요 거리는 4.2배. 4.2배. 근데 그 4.2배의 기준이 누군가요?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4.2배. 그래서 어렵습니다. 요거의 4.2배는 4.2 곱하기 20이니까 요거 얼마죠? 84. 그러니까 84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글로프로 쓴 겁니다. 사실 이 84를 찾기가 어렸을 것 같아요. 문장이 길어가지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해볼게요. 차근차근. 일단 첫 번째, T1일 때 중심별의 상대 밝기는 T1이면은 중심별이 정확히 가려진 시점입니다. 그쵸? 그럼 이제 한번 해보면 볼게요. 지금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반지름이 20인데 됐죠? 행성이 지금 가렸습니다.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전부 다 가렸다고 하니까 여기 지금 1이래요. 됐죠? 그럼 얘는 몇 프로로 보일까요? 원래 밝기 기준으로. 자, 원래 밝기는 요 단면적 생각하면 되죠. 별의 단면적 4파이 r의 제곱이니까 400 정도. 반지름의 제곱. 1대. 요거 단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b가 1이에요. 단면적이 b가. 됐나요? 자, 이때 만약에 요 행성이 안 가렸으면 얘가 400의 밝기로 보인다고 했을 때 가려버리니까 1만큼이 가려지면 399의 밝기로 보입니다. 그렇죠? 면적 400 중에 면적 1을 가린 거니까. 그러면 그 밝기는 400을 기준으로 399 정도의 밝기로 보이겠죠. 퍼센트. 1만 빼면 되니까. 1만 빼면. 해보면은 요거 뭐 숫자를 다 지우면 되니까요. 399를 4로 나누면 됩니다. 4, 9, 36. 39. 4, 9, 36. 3. 점 찍고 4, 7에 28. 2. 4, 5, 20. 99.75%. 기억 많았습니다. 99.75%.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뭐냐면 지금 T2에서 T3입니다. 요때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는 파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이쪽에 한번 옮겨 볼게요. 우리. 자, 보면은 중심별이 있고 외계 행성 있을 때 둘은 공통 질량 중심을 이렇게 같이 돕니다. 맞죠? 이때 관측자의 입장에서 중심별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는 시선 속도가 0이니까 도플 효과가 안 나타나지만 이 두 곳을 빼면 이때는 별이 나한테 접근하면서 별빛의 파장이 짧아집니다. 청색편이. 반대쪽은 별이 나에서 멀어지면서 별빛의 파장이 길어집니다. 적색편이. 됐죠? 이때 편의 값이 가장 큰 곳이 여기. 가장 빠르게 접근하니까 가장 파장이 짧은 시기. 짧을 때. 또한 이때 가장 빠르게 멀어지니까 이때 파장이 가장 길어지는 시기. 됐죠? 이런 모습. 자, 이때 T1은 언제냐면 T1은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어가지고 행성이 별을 가리는 이때가 T1.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잖아요. T2, T3, T4, T5 이렇게 됩니다. 자, 묻고 있는 건 뭐냐면 T2에서 T3 요 시점에서 별빛의 파장은 어때요? 요때 파장 변화 없죠? 그리고 파장이 짧아지죠? 짧아지고 가장 많이 짧아지죠? 그리고 이제 파장이 점점 길어지면서 원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파장이 점점 길어져요. 이때. 됐죠? 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청색편이라면서요. 청색편이 맞아요. 이때 이런 겁니다. 원래 파장이 여기인데 T2일 때 가장 많이 짧아져요. T2. 이제 T3가 될 때 파장이 이렇게 온다고. 점점 이렇게. 그래서 원래 파장. 됐죠? 그 이유는 뭐 다 아는 거지만 여기가 지금 T2 별,
T3 별 나한테 접근하는 속도가 요만큼. 그 다음은 접근한 속도는 이 중에 요만큼. 이 접근한 속도에 비해서 파장이 짧아지죠. 많이 짧아지고 얘는 그것보다는 덜 짧아지고. 이때 나의 원래 파장으로 돌아가고. 됐죠? 스펙트럼 선상에서 원래 파장 기준으로 많이 짧아진 시기 람다 맥스 값이 여기. 이만큼 짧아지니까 여기 람다 맥스니까 청색편이. 그 다음은 이렇게 오다가 얘. 그 다음은 결국 이렇게까지. 됐죠? 자, 그 내용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아마 디귿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디귿. 자, 디귿은 뭐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여기 보니까 디귿은 A 시점. 여기. A 시점. A 시점 같은 경우에는 시기 끝난 바로 직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T2. 요 상황. 두 개를 비교합니다. 자, 이쪽에 옮겨보면은 이런 겁니다. 별이 있고요. 행성이 있습니다. 둘은 공통 질량 중심을 같이 돕니다. 자, 이때 관측자의 입장에서 지금 A라고 하는 시점은 뭐냐면 식현상이 막 끝난 상황. 별은 여기, 행성은 여기. 요때죠. 이렇게 중심을 지나게 직선을 그린 다음에 요게 접하게 행성 그리고 별 그렸습니다. 됐나요? 자, 이때 여기에서의 시선 속도를 구하래요. 이때 시선 속도는 요게 공전 속도라고 할 때 요것 중에 요만큼만 이게 시선 속도. 자, T2는 여기입니다. T2일 때는 요게 공전 속도일 때 요것 자체가 시선 속도. 됐죠? 요 속도랑 요 속도는 공전 속도로 같아요. 그리고 지금 A 시점에서는 요 성분 중에서 요만큼만 시선 속도. 반면에 T2일 때는 요것 자체가 시선 속도. 그래서 요것 때 요거 비를 구하든 요것 때 요걸 비를 구하든 똑같아요. 맞나요? 자, 그런데 요거 방법도 있지만 이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다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냥 간단히 그려서 이렇게 별도 돌고 행성이 돌 때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의 공전 속도, 여기서 공전 속도 똑같은 상황에서 요 시선 속도의 B 대 요 시선 속도의 B는 행성으로 보여도 되죠. 행성이 여기 있고 행성 여기 있을 때 요게 지금 행성의 공전 속도, 요게 행성의 공전 속도일 때, 자, 이것 중에 요 시선 속도, 얘 시선 속도, 요거 B를 구해도 돼요. 요거 때 요거의 B나 이것 때 이거의 B나 똑같습니다. 물론 속도의 부호는 이쪽은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겠지만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랑 똑같아요. 우리가 많이 했던. 됐죠?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좀 크게 그립니다. 일단은 요게 지금 별의 공전하는 궤도, 요게 지금 행성이 공전하는 궤도, 요게 지금 공통장 중심인 상황에서 지금 A일 때 지금 별 여기 있어요. 됐죠? 그리고 행성은 여기 있습니다. 자, A인 순간, 그리고 여기가 지금 T2죠? 행성은 T2 여기입니다. 이때 여기에서의 공전 속도가 시선 속도, 여기서는 공전 속도가 요만큼인데 요만큼만을 택해야 됩니다. 시선 속도. 그러니 시선 속도의 B는 얘 대 얘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구하든 이쪽에서 구하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행성이 이렇게 가고 있겠죠. 이렇게 공전 속도, 이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똑같은 공전 속도. 이 공전 속도 자체가 시선 속도예요. 그죠? 이때 여기서는 요것 중에 요만큼만 택합니다. 요게 시선 속도예요. 그러니 결국에 별에서 이 시기와 이 시기의 시선 속도 B는
요 시기와 요 시기에 시선 속도의 비를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선 속도가 요거일 때 이때 시선 속도는 요거 길이 생각하면 되죠. 요게 지금 시선 속도. 그러니까 두 길이의 비를 구하면 돼요. 두 길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요 중심하고요. 요 중심 있죠?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게 지금 얼마? 84.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내려왔을 때 수직으로 내려오면 요게 지금 얼마? 21. 됐죠? 21. 이때 요각이 뭐 세타라고 한다면 결국 이쪽에서도 얘가 직각이 되고요. 여기가 세타와 비슷한 각도가 돼요. 그러면 삼각형 있죠? 자, 이때 요거 대 요거의 비 4대 1입니다. 요거는 요거 대 요거의 비 4대 1이네요. 4대 1. 그러니 결국에는 4대 1의 비가 되는 거고 얘는 결국 얼마예요? 얘가 4니까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 그 내용의 교재로는 문제로는 디귿 보기입니다.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여기까지가 우리 수능 20번까지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잘 풀이했을 거라고 믿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입시 일정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아셨죠? 자, 고생하셨고 이제 안녕.